막다른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려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죠. 자,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새벽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약간 눈이 지겨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릴 때는 상당히 눈 오는 걸 되게 즐기고 반갑고 막 그랬는데 네네. 이제는 막 교통 걱정부터 하니까 아, 새삼 내가 나이가 진짜 들긴 들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네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법 공매도 개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시각과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감독님께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감독님께서는 이 상황, 연장 조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부로서는 어떤 그 묘수를 찾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IMF라든가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금지하는 거를 이제 빨리 풀어라 이제 하는데 그렇죠. 사실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이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게 제가 볼 때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영향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묘수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전면 재개는 어려우니까 일단 부분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 자체도 이제 선거가 끝난 이제 5월 초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재개를 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인데 뭐 일단 우리가 뭐 전산 시스템 이런 거는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도 자체는. 그러나 이제 정부로서도 관료들은 좀 고집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도 그런 권고 나오니까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부분적이나 해제한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잘한 조치라고 봐요. 물론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좀 하락 영향이 있지만 일단은 5월 초까지는 그래도 좀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1, 4분기나 2, 3분기 때 또 우리 경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주가 지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때 어떤 증시 환경이 좋다면은 공매도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러면 주식시장 우리가 가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봐서는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환사채 보면은 전환가액이라고 있습니다. 전환가액하고 이제 현재가 비율을 봐서 그걸 이제 페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페리티 비율이 지금 100% 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환 가격보다 현재 가가 높은 종목들이죠. 그럼 그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네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제 그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안트로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NK맥스, 에이스테크, 현대바이오, CIS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환사채가 있으면서 페리티가 좀 높은 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빠져나오는 게 낫겠네요. 뭐 100% 매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렇게 조금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공매도 관련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미리미리 조금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
공매도를 뭐 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공매도 제도 자체가 너무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도는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과연 뭐 미국의 시스템이라든가 네. 우리나라의 시스템, 특히 이제 전산 시스템은 어떻게 뭐 그거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부 방침에 거역해봐야 이룰 게 없어요. 이번에 네. 이제 게임스탑도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의 이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또 그만큼 맞아요. 손실로 네.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 거대 세력에 네. 일단 맞서봐야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나만 힘들죠. 결과는 안 좋았다는 거 봐서는 아까 이번에 게임스탑도 우리한테 이제 교훈을 줬거든요. 네. 그럼 공매도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일단은 이제 뭐 100기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죠. 일단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자에 있어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을 제외하더라도 네.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죠.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면은 그래도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관련해서는 이슈가 계속해서 뭐 전해질 것 같으니까요. 그때마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정리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우리장 사실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전일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나 싶었는데 다시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코스피 현재는 1.25% 하락하면서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3,090포인트 현재는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0.88% 하락하면서 96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무섭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요. 외국인도 3천억 원 넘게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1,758억 원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힘차게 올랐던 코스피 상위 종목들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이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대, 3%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요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실적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네이버 오늘 2.43% 하락하면서 3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을 넓혀간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58% 하락하면서 81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0.82%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뭐 애플카 계약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0.1%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도 1%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가운데 이 종목들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LG전자도 오늘 3%대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은 또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넘어섰다, 역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상 뷰티 업계 1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LG생활건강이 탈환을 했다는,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1.61%, 1.68%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HLB도 1.89%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젠도 지금 현재 앞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 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젠이 그 정식 허가 제품에서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3.24% 상승하면서 18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현재는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콘솔이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즐겨야 할 MMORPG 탑10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당부합권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0.05% 소폭이지만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2%대 내림세, 카카오게임즈도 1.52%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는 2.16% 하락하면서 3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KMW도 1.65%, 스튜디온 드래곤도 0.59%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익 IPS도 반도체 초호황기에 올라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네요. 1.23% 하락하면서 4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시멘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발표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주 그리고 페인트주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려 시멘트가 오늘 19% 크게 올라가면서 4,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 시멘트도 성신 양회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도 6.42%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하늘 현대 시멘트도 4%대 크게 올라가면서 4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감독님 이번 주에 굉장히 우리 장 좋았어요. 네네. 어제 우리 시간에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좋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들어오기가 무섭게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감독님? 일단 저는 오늘 오전이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 아닌 생각이 되거든요. 아. 지금 보면 이제 3,100선이 무너졌는데 네. 일단 계속 3,090선을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들이 거의 이제 아침에 1조 정도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거래소요. 열심히 삽니다. 네, 1,674억인데 네.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에서는 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지표로 보는 투신의 움직임인데 투신은 계속 거래에서 코스닥 선물까지 전부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펀드에서 이탈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들이 네. 이제 펀드를 불신하는 것쯤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라는 거는 이제 자금 계속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판매가 들어오면은 내 종목을 팔아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종목에도 이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오늘은 이제 주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건설, 시멘트, 그렇죠. 그다음에 철강까지 되면서 이제 우리 주방기구 이런 종목들이 강세인데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건설 85만 원. 이 건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어떤 그럼요. 면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에 과연 그거 할까 말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오늘 이제 오전이든 오후에 발표를 한다 했으니까는 네. 그게 또 예상으로 한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 건설주 이런 쪽도 계속 또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쪽도 테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현대그룹에서는 완전한 부인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약 체결된 건 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애플하고 기아차는 거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외신 보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관련주들이 오늘도 보면은 현대 기아차라든가 글로비스, 그다음에 모비스, 현대이아 이러면서 이제 또 부품주들까지도 오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올해는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일단 전기차가 계속 뻗어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머지않아 또 수소차도 또 계속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고 등락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어떤 포커스를 두고서 하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지아주 근처에 네. 이제 공장이 있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관심. 그다음에 이제 렌즈 관련해서 렌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한번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빠질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제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오늘 또 올라가는 느낌이 그렇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일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특히 그 우주 항공 산업 관련해서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얼마 전부터인가 갑자기 우주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 소외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인데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재료가 신선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방위 산업 관련주기 때문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여러 재료들로 함께. 그렇죠. 예. 어쨌든 계속해서 우주 항공 산업주도 오늘 굉장히 수급이 좋은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상거래일째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죠. 레퀴로나주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승인 최종을 앞두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오늘은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빠지면 3일째 빠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오늘이 힌트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좋게 나오면 한번 날라가겠죠. 그때 또 한번 매도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건데. 그래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램시마 SC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피하 주사 우리 치료제이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 자기가 주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게 허가를 받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타겟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뚫린다 하면은 셀트리온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 같은 게 이제 CM 관련해서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기 빠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2, 3 공장 해가지고 약 18만 리터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또 뭐 증설을 해가지고 약 18톤 정도 또 증설을 4공장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34 톤 정도 되는 대로 거의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공장이 다 사종까지 돼가지고 가동이 거의 다 된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우리가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탑이 되는 거 양탑, 그러지 뭐 셀트리온하고 우리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이 있고 이제 판매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이제 판권은 셀트리온 제약, 해외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보다는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고른다면은 뭐 셀트리온도 있겠지만 헬스케어하고 제약을 봐서는 우리 일단 해외 쪽에 판권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봐서는 이제 셀트리온의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에서 생산하자마자 헬스케어나 제약에 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재고가 없어요. 다 떠내는데 이제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게 재고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재고 수준을 계속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재고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재고 수준을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물산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고가 줄었다면 판매가 잘 되는 거고 재고가 늘으면은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셀트리온의 이런 어떤 어떤 재료 뉴스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 뭐 펀드 매니저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가장 키포인트는 재고 수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거 원래 또 이제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게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절히 해소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주가는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 게임스탑 관련해서 나오면서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게임스탑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리온은 향후 쭉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종목 아닌가,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증시 상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희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꾸며지는 시간이죠. 최동기 이슈킹. 그 가운데서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막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제가 풍력 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네. 어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대체 에너지, 이제 태양광석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대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이제 유가가 워낙 오르니까 뭔가 이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아주 이제 뭐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유가가 이제 2007년도에 100달러를 돌파했는데 네. 최고치는 거의 한 150불까지 갔었을 거예요. 유가가. 지금은 이제 55불 정도 되는데 아직은 네.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했는데 이제 제가 태양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태양 열하고 빛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IT가 발달이 돼가지고 열보다는 빛이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태양 빛, 그러니까 이제 빛이 강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관련주는 뭐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OCI거든요. 네. 이제 OCI 이제 폴리실리콘을 상상하는 기업인데 OCI가 원래 이제 전에 이름은 동양화학이었어요. 동양화학이 보면 옛날에는 이제 이 주가 보면은 신문에 쭉 나오거든요. 네. 동양화 거의 뭐 1번으로 나와요. 맨 위에 나와요. 동양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양화 본사가 명동에 네. 그 조선월태 옆에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양화학이 본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른자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양화학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지금은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제철화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철화학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동양 제철화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영어로 해서 이제 OCI를 바뀌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옛날에 좋을 때는 완전히 저퍼주였어요. 동양화학이. 근데 이제 막 갑자기 태양광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희석이 됐는데 일단 동양화 OCI가 이제 2006년 7월에 이제 34,100원을 하다가 네. 2008년 4월에 이제 41만 4,500원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이쪽을 밀었다가 이제 다시 빠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65만 원까지 또 날리거든요. 돈이 한참 뒤인데 네. 결국 이제 OCI는 운명을 이제 미래에셋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네요. 그렇죠. 미래에셋에서도 올리가다가 이제 힘이 붙이면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가 레벨업된 거는 이제 미래에셋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OCI 머티리얼스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디프 신소재인데 지금 이제 이게 SK로 넘어가서 SK 머티리얼스가 됐죠. 그래서 네. 2007년 1월에 이제 12,800원에서 10월에 107,300원. 이것도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워낙 이제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네. 다른 그 기업들보다는 좀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EPS 증가율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이제 오르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는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거품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네. 이런 또 종목을 또 미래에셋에서도 선정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올라가지고 네, 차트도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거 이제 OCI인데 1년 9개월간에 12.2배 올랐어요. 2007년 그때부터 2008년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네. 이게 다시 이제 한번 올랐다가 몇 년도에요? 2011년에는 65만 원까지 찍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가격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뭐 배당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과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6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때 2011년도에 혹시 OCI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갖고 계실까? 아니겠죠? 정리하셨겠죠?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요? 어떡해요. 이게 워낙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동양화학이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씁쓸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거 반대로 SK 머티리얼스는 그때 이제 올랐잖아요. 네. 8배 올랐는데 쭉 오르다가 빠졌다가 지금은 뭐 거의 또 얼마에 35만 원 넘잖아요. 지금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네. 그쵸? OCI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SK 머티리얼스 지금 뭐 거의 40만 원을 바라보는데 네. 뭐 이런 주식이 있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에너지는 이제 유니슨 지금도 있어요.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경제적이고 에너지율이 높은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그때 이제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냐 뭐 없냐는데 이제 그때 세 종목이 배출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네. 이제 저도 전화를 해보고 탐방도 가봤자 뭐 자기네밖에 없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성이 있고 휴캠스가 있었고 유니슨 그 세 종목이 이제 그때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이었어요. 네. 이제 실제로 뭐 거래소를 한다 한다. 근데 요새 뭐 이제 거래를 하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종목이 2007년 4월에 7,000원에서 2007년 12월에 47,000원. 그러니까는 단기간 8개월 만에 거의 뭐 7배 정도 오른 종목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냥 단기에 딱 오르고 나서 쭉 빠져 지금 이제 뭐 거의 5,000원대죠. 지금 3,000원대네요. 네, 그때 와. 이제 화려한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유니슨. 네. 다시 올라갈까요? 네, 좀 근데 이게 이제 풍력이- 증자를 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풍력이라는 거 자체가 향후에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잖아요. 그쵸. 오라지 이제 풍력하면 이제 우리 CS 윈드, 네. CS 배럭인데 과연 이제 풍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것 그거를 때문에요? 보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풍력 단지는 어차피 이제 뭐 우리가 바람, 네. 강가나 이제 바닷가인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풍력 단지 이런 거 좋지만 주로 해안가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한번 이제 태풍이 오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큰 그렇죠. 기업에서 아마 아, 그런 영향이 역경이 있기 좀안 때문에 맞긴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풍력은 그쵸.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기는 예, 듭니다. 어쨌든 유니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요즘에도 계속 그쵸. 지금 주가가 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120에 올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와. 그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는 게 조선주, 철강주, 화학, 근데 운수.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4년간인데 어. 4년을 보면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2003년 1월에 네. 3,300원 하던 게 2007년 11월에 40만 7천원이 거의 120에 오른 거예요. 122배. 와, 그렇죠? 대박이네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성광밴드가 이제 이게 그 부품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690원 하던 게 39,000원까지 이것도 57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뭐 이쪽 관계 없지만 네이버도 요 기간 동안에 무려 50배 올랐어요. 5,900원일 때가 있었어요? 예. 2002년 11월 그래가지고 오. 2007년 10월에 이제 30만 원 해가지고 50배 올랐죠. 네. 지금은 이제 뭐 다시 올라서 36만 원 이제 하죠 지금. 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4,400원에서 이게 이제 19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43배. 근데 두산그룹이 좀 아쉽죠. 그때 네, 이제 그러네요. 뭐 요새 자금난 때문에 네. 뭐 매각다 그러는데. 예. 확실하게 뭔가 매듭이 안 지어지는 것 예, 같아요. 뭐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이제 두산 바켓도 있는데 네. 일단은 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홀딩스도 43배 올랐었고요. 태강에는 이것도 이제 조선 기자재거든요. 태강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37배 올랐다. 그래서 보면은 급등하는 중국 관련주인데 이게 거의 뭐 4년 5년 동안 뭐 100배 이렇게 오르니까 그럼 1년에 약 10배씩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 뭐 미포조선은 거의 뭐 30배 오르니까 네. 이쪽에 이제 열강하면서 또 개미들이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제 주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안 하세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종목을 잘 고르면 그게 맞는데 네. 종목을 잘못 고르면 또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샀다 팔았다 해봐야 수익이 이렇게 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롱텀으로 가신 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났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펀드도 뭐 장기 투자가 좋다라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또 이따 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펀드가 이제 깡통 펀드가 또 나와요 오늘.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수익이면서 좋지만 네. 그게 능사는 아니다는 그게 거 나오는 담은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로 하라는 거야, 투자해야 되나? 단기로 하라는 당연히 건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120에 상승한 현대 미포전이 거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한 수주, 네. 그러니까 뭐 수주가 중요하지 근데 관계사, 계열사들의 손실이 인해 가지고 2001년도, 2년도에 이제 연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타격이 기록을 했어요. 컸겠네요. 근데 이제 2003년부터 이제 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 운반선하고 이제 중대형 금의 조선에 이제 집중한 결과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EPS가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
4,706 원이었는데 네. 2003년대는 2,094원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2004년에는 5,194원. 그래서 2007년까지 4년 평균 96%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EPS가 오르니까 이제 환상적으로 주가가 따라서 오른 거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3,340원, 2005년에 7만 5천 원, 2006년도에 13만 9천 원, 2007년도에 40만 7천 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이 종목은 EPS 증가율과 거의 비례를 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에 나도 펀드에 될 수 있다 보면 이제 우리가 퍼나 PBR로 보지만은 이제 EPS 증가율도 같이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4년간에 120에 오른 게 나오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뭐 5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트 보면 이제 진짜 이따 샀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120에 남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 수주로 급등한 이제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성광밴드인데 이제 원전 관련이 두산중공업이거든요. 사실 요새 이제 뭐 원전 때문에 뭐 논란이 많은데 그쵸,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은 진짜 좀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 어떤 그 키포인트인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 봐서는 그래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두산그룹이 작년에 맞아요. 뭐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좀 똑똑한 친구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산중공업도 EPS가 2003년 3월에 261원인데 2007년도에 2,856원. 그러니까 주가나 뭐 거의 EPS도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주가도 이제 40배 올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은 43배, 두산인프라코아가 20배, 성광밴드 57배, 태광인 37. 이런 거 봐서는 이제 부품주들이 또 더 많이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2000년대 IT 버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보면 이제 EPS 증가가 주가 상승의 큰 요인이었어요. 우리가 IT 버블 때는 성장성만 있었고 이게 실제적으로 뭐 EPS 증가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오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실이 있는 상승이다 보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펀드 자금에 유입이 되면서 펀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면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IT 버블은 잘라봤지만 중국 관련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월까지 약 4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중국 증시가 거의 66%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33%만 빠졌어요. 그래서 와,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우리나라가 받았네요. 이제 좀 덜 빠졌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해외 펀드가 중국에 전부 이제 투자를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는 중국 쪽에 거의 많이 하죠. 베팅을 많이 했는데 네.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깡통 펀드가 나오면서 아. 이제 펀드는 이제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는 사람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많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거 지나서 2009년 10년도에 재급등을 하면서 이제 원위치가 됐는데 이런 네. 게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4년 동안 43배 올랐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뭐 10,000원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4년간에 약 58배가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7,200원대니까는 참 옛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성광밴드는 이제 그 부산 이쪽에 있는데 아마 그쪽에 좀 땅이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제 뭡니까 뭐 신공 관련돼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 펀드로 이제 그 시야를 넓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미래에셋에 네. 중국 펀드라고 이제 미차솔,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 펀드가 연간 수익률이 100%를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100% 초과할 때는 이제 안 들어가다가 이게 네. 막 16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돈을 막 이제 걷어 들이는 거예요. 막 줄 쓰고 뭐 진짜 오, 이거 너도 나도 하려면은 없이 너도 하겠다. 완전히 엄청 이때는 이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주식 펀드 순자산이 139조인데 순수 주식형이 130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04년 말에는 4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4년 동안에 무려 주식형이 116조가 증가를 한 거예요. 와. 4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제 1년에 거의 뭐 한 30조씩 늘어났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 펀드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네. 주식 펀드 계좌 수가 2005년도에 980만 계좌에서 2008년 말에는 2,500만 계좌에서 가구당 평균 1.5 계좌를 이 주식 펀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대부분이 이제 해외 펀드를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이제 해외 투자 펀드에는 이제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이제 면세를 특히 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투자는 중요한 게 환율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주식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손해 보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해지를 했는데 네. 오히려 해지를 안 했으면 더 큰 수익이 났는데 해지하는 바람에 환율 급등에 대한 혜택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 한 해 이제 해외 투자 펀드가 66조가 그 한 해 그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2005년 말에 1조 원, 2006년에 9조 원, 2007년 말에 아버리 67조 원, 거의 60조가 늘은 거죠. 그 한 해, 그쵸? 네, 엄청 그러네요. 늘은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상하이 지수는 이제 6,000 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난리가 네.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 10월 한 달에만 약 11조가 늘었는데 그 중에 70%가 중국 주식 펀드였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막 미래에셋에서 중국 펀드가 뭐 난리가 났죠. 막 끌어들이고 뭐 수익률이 뭐 160% 그러니까 났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세 혜택이 의미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 펀드가 세계 증시 폭락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해요. 근데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환해지로 또 혜택을 못 보고, 그래서 환율이 그때 이제 최저치가 950원이었는데 네. 1,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이런- 또 우리가 느끼네요. 뭐든지 처음에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IMF 때도 그러고 다시 또 환율이 또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주식 펀드 설정 추이인데 네. 2014년부터 2004년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펀드 수가 몇 점점 개 안 되죠. 증가하네요. 네. 해외 펀드가 이제 하나 8개 중에 하나도 없었고 2005년에는 30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2006년에 50개 중에 9개. 2007년에 이제 135 중에 67.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이때 이제 49%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2009년은 이제 주식형 국내 펀드는 늘어나니까 일단 해외 펀드 비중 자체는 이제 펀드는 조금씩 이제 정체를 받지만 우리 보면 약 한 그래도 30%에서 40% 계속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형도 보면 거기 이제 주식형하고 혼합형 차이가 뭐냐? 네. 보면 이제 주식형은 보통 이제 혼합형은 평균 주식 편입비율이 한 30에서 60 정도, 많으면 7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진짜 주식형은 이제 주식 편입비율이 70% 이상, 거의 이제 어. 90% 이상 되는 펀드를 주식형이죠. 그래서 이제 혼합형이 많아요. 이제 채권하고 섞어서 약간 이제 안정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혼합형보다는 이제 100%, 90%의 주식형 펀드가 훨씬 네. 많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보면 이제 인사이트 펀드가 미래에셋의 중국 관련 펀드인데 네. 이제 펀드의 열풍의 정점에서 판매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미차서 펀드 얘기했죠. 네. 솔런 펀드가 이제 수익률 160% 네. 달성을 하니까 이제 이게 2007년 10월 20일에 그 인사이트 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특정 자산이나 지역,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이제 발굴한 고위험 고생 펀드인데 네. 발매 한 달 만에 4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 막 은행 창고에 줄 서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그 인기가 절정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불과 1년도 안 돼서 리만 플러스 역시나 파산으로 뭔가 또 사건이 있죠.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또 미래에서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요즘 미래에셋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뭐 많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역사적인 이제 그 순간에 회사니까. 계속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래에서 펀드 열풍해야지 이제 뭐냐면은 미래에서 종목을 따라서 알아. 이게 뭐냐면은 누적 수익이 700%인 미래에서 펀드가 있었어요. 네. 이게 2001년 출시한 미래에셋 인디펜던트 주식 펀드인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했던 현대투자신탁 얘네 바이코리아 할 때 네. 나폴레옹 펀드가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요? 네, 나폴레옹 펀드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2098년도가 99년도, 네. 그것도 97년도 생겼는데 네. 이 미래에셋 요거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 하여튼 요거는 2008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적 수익률이 683%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은 거는 중국 시장에 선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2001년. 그래가지고 세계 증시가 이제 대세 상승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인도까지. 그때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2008년 5월에 운용 자산이 70조 원을 돌파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주식형 펀드가 53조밖에 안 되는데 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70조.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운영 자산 우리나라 전체가 70조인데 네. 주식형 53조인데 펀드 설정이 37%를 차지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지분율이 10% 이상 매수한 종목이 OCI 머티리얼스, 서울 반도체, 한전, LS 전전,
전선, 대우자판, 효성 이 효성까지. 종목들이 이제 뭐 많이 올랐겠죠. 네, 이제 그랬겠네요. OCI가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다른 분들도 막 사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특정 종목이 편중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됐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 연못 속의 고래. 너무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연못 속에 잉어만 해도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고래라니 꽉 차겠네요. 어머. 하여튼 뭐 미래에셋이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대강 사업 테마주에 지금도 뭐 볼을 다시 부순이 그쵸, 많은 계속 얘기가 나오죠. 계속 정치적으로 되니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4대강 사업 테마주도 이제 형성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인데 그래서 이제 찬성층에서는 이제 물 부족 해결, 두 번째는 홍수 예방, 대규모 공사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으로 환경 개선인데 이제 반대측은 좁은 국토에서 비경제적이다, 뭐 생태계 파괴하고 수질오염 가속하고 세금 낭비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 반대하는 분들은 차라리 그 돈을 뭐 IT 쪽에 투자했으면 훨씬 뭐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때 뭐 이런 거 어떤 뭐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홍수를 좀 막아주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농업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농민들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죠. 결론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그 동네 제가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규모를 축소를 합니다. 4대강 정비 사업. 그래서 소요 예산이 21조 5천억인데 네. 이게 이제 당군 일의 최대 사업으로 이제 뭡니까 건설 관련지들이 올랐는데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더 역시나 유동을 쳤어요. 동생들이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장주가 이하공용인데 이하공용이 이제 이 원래 회사명이 동지에서 동지인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가 포항에 이제 동지상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같다 해가지고 이래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2007년 9월 말에 940원 하던 게 불과 3개월 사이에 25,500원까지 가고 이게 이제 폭락을 하죠. 12월에는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6,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몇 배 오르려면 거의 한 30배? 30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홈센터는 12배, 특수건설은 7.3배 가지고 다른 종목보다 이제 대장주 이하공용이 엄청 올랐어요. 그랬네요. 이제 뭐 고등학교 이름과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붙인 것 같은데. 네, 요즘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동문이다, 뭐 같이 뭐 법조인이면 몇 기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하공용 여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반짝 올랐다가 그대로 원위치가 되죠. 근데 원위치보다는 좀 두번데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하공용. 그래서 이하공용 계속 뭐 이제 물관리 나올 때마다 이제 테마주 형성돼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하공용이 왜 오르는지를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겠죠. 그렇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고등학교 이름이랑 처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하공용 그 전에 동지였다는 거라 이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이름이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이제 리만 브라더스 드디어 나왔네요. 사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세계 금융공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태산 LCD가 파산을 했는데 일단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제 모기지라는 펀드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파생상품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초 자산이 망가지니까 파생상품 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데 이제 2003년부터 세계 증시가 이제 대세 상승이었는데 2007년 여름을 기점으로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인데 이제 모기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네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2005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연체율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이제 금융상품이 부실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연쇄 위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2007년 6월에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JP 모건에 합병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대 우리 보증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보증기관에 이제 페니웨이하고 이제 프레디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 이런 데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 시장이 유동하게 되는데
이제 자산 가격 폭락해가지고 높은 환율 변동성 해가지고 2008년 9월에 최고조가 됐어요. 그래서 4위인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158년 역사가 이제 파산하면서 어떻게 돼요? 파산을 했죠. 그렇죠. 사라졌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릴 린치 증권사가 유명한 건데 네. 이것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G 생명보험하고 시티은행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네. 이 회사들은 지금도 뭐 살아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문제는 키코 사태인데 키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우량 중소기업이 줄도산한 건데 태산 LCD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와 금값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환율이 2007년 저점 900원에서 2009년 3월에 1,495 거의 1,500원까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키코 사태는 뭐냐면은 환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해야죠. 주거래은행들이 통화 옵션 상품이 키코에 가입을 권유를 한 거예요. 아, 내릴 것으로 예상해서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반대로 급등하면 손실이 불어나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설명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소형 회사들은 뭐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권유를 하니까 네. 이제 가입을 했다가 이제 회사가 망가졌는데 이때 이제 태산 LCD, DS LCD, ST, 심텍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사실 태산 LCD는 200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14억인데 오. 키코로 인해서 806억을 손해를 하니까 회사가 그냥 이 창틀 때문에 감당이 안 망가진 되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키코에 대해서 뭐냐면 이거 이제 노그인, 노그아웃인데 이게 조건부 외환 옵션 계약인데 뭐냐면은 이제 이게 900원에서 1,000원 사이면은 손실이 발생이 안 되는데 네. 1,000원이 넘으면은 이제 손실이 발생되고 900원 이하로 떠지면 종료가 되는데 네. 이제 예측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000원 이상이면은 초과분의 2배가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0원이면 50원의 2배, 100원을 보상하는 그런 계조예요. 그래서 네. 환율이 이제 2008년부터 급등하지 2014년에 7월 14일에 1,205원에서 이때만 1470 해지를 까지. 했으면 안 돼. 네. 1,470원 가니까 이제 완전히 뭐 그러네요. 망가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내일 해서 하도록. 키코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음 하겠습니다. 주 또 예, 목요일 수요일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네. 우리 키코 사태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최동희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란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치열한 매매 전략 잘 가져가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내일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